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리플 투자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어제 썸네일이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리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엄청 대형 유튜브도 아니고 제가 그런 영상 하나 올린다고 해서 리플의 가격이 하락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면 보는 건 제 구독자분들밖에 없어요. 맨날 보던 분들만 보기 때문에 조금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만든 겁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자, 제가 그렇게 영상을 업데이트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작년 3월, 4월쯤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제가 소개 글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규 투자자들이 포모에 의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불장 끝날 때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부정적인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강조 드리려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듣고 2017년에 이더리움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불장이 끝날 때쯤에 엄청난 하락을 맞아서 평생 동안 모아놨던 돈을 손실을 봤거든요. 그 후에 어느 정도 복구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손실이 나도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기성세대들 있잖아요. 은퇴가 가까운 시점에서 큰 손실을 보면 그건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20년, 30년 세월을 잃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알트코인은 화려한 스토리와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데 기성세대가 특정 알트와 사랑에 빠지면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노후 준비까지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리플을 까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대부분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유튜브에는 이 코인 100배 간다, 지금 안 사면 기회 없다 같은 포모 유발령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놓치기 쉬운 리스크나 욕심이 판단을 흐리는 그런 순간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요, 괜히 겁나고 화나고 그래요. 불쾌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큰 돈을 번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전업 투자자로 살아왔습니다. 예, 특별한 직업 없이 전업 투자로 해서 먹고 살았어요. 결혼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코인 시장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보다 실패로 무너진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 신규 개인 투자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요, 가장 큰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시장에 조금 이제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착각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은 실적 기반입니다. 근데 코인은 화제 기반이에요. 주식은 기업이 이제 실적, 수익성, 배당, 이런 거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되는데, 이게 아무리 테마가 다른 데로 돌고 유행이 변해도 실적만 꾸준하면 그 주가는 회복을 합니다. 근데 코인은요, 매출도 없고 순수익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서사나 화제성, 커뮤니티의 열기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은 펀더멘털 분석이 안 통하고요, 심리와 타이밍에 더 민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주식은 현물이 중심이고 코인은 파생상품이 중심이에요. 이걸 대부분 모르시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물 중심이에요. 그냥 주식을 사는 게 주 거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코인은 현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3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거래는 파생상품에서 벌어집니다. 선물이나 옵션 거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들은 대부분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개인이거나 아니면 헤지 펀드나 이런 애들이에요. 이들은
파생상품 시장은 장기간 보유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있겠죠. 뭐 2배 정도 해서 장기간 보유할 수는 있겠지만 파생상품 시장은 대부분 단기 투자자들이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면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엄청 롱을 치고 막 매수를 해요.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타이밍이 되면 이 과열 구간이 끝났다 싶으면 그들은 모두 익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냐? 고점에 물려있는 장기 현물 보유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장기간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알트코인과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자, 결론은 뭐냐? 주식시장은 실적이 탄탄하고 언제든 회복 가능한 구조지만 코인은 구조적으로 단기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느냐보다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지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시장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호재들만 보고 10년 뒤에 뭐 XRP가 뭐 10만원이 간다, 모든 은행들이 달러 대신 XRP를 살 거다, 이런 생각에 10년, 20년 장기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버리면 무조건 손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12월 달인가 그때 영상을 올렸을 때는요, 리플 가격이, XRP 가격이 4,950원이었어요. 그때는 악플이 200개가 달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50개 정도밖에 안 달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도 논리적으로 잘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냐? 코인을 좀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개 제가 들고 왔거든요. 이거 외에도 뭐 다른 분들도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뭐냐? 심플하고 객관적이다. 저의 분석이. 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광고 막 이런 막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많이 돌고 있다. 근데 코인은 내러티브가 중요하다. 서사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플은 XRP를 모두 던질 때까지 이런 이야기들, 내러티브를 시장에 생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25년도 올해까지는 리플을 들고 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리플이 IPO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XRP의 가치가 올라가야, 그래야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리플 가격을 방어하고 뭐 상승시키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라서 오늘 조목조목 따져가며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XRP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및 시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요, 아, 누구 말이 맞지? 이 사람 말이 맞나? 이 사람 말이 맞나?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되지? 이런 투자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잘못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 XRP의 생각이 맞다 안 맞다는 중요하지 않음. 단 XRP가 통화로 사용된다는 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XRP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통화로 사용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저도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커뮤니티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진짜로 미친 고래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떨어지면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도 맞고요. 위험한 올인은 피하고 적당히 투자하기에 알트 중 최고입니다. 뉴스 재미도 있고 뉴스도 제일 많고 가격 방어도 잘하고, 이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어찌됐든 뭐 XRP가 뭐 달러를 대신하니 모든 은행들이 사용하니 이런 얘기는 사실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이번에 비트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화제성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코인 중에는, 알트 중에는 XRP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투자 잘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뭐 보고 와가지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XRP가 뭐를 대신하니 10만원 가니 100만원 가니 뭐 20년 뒤에는 우리 미래가 바뀌니 이런 생각하고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파생상품 시장 거래하는 단기 트레이더들이나 헤지펀드나 이런 세력들한테 그냥 돈 다 뺏긴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리플 제가 장담하는데요. 지금 이거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평단 분명히 2,000원 후반대에서 3,000원 사이에요. 뭐 3,000 몇백 원 정도. 그 부분에 분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요때 산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리플 이때까지만 해도 유튜브에 언급도 안 했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나니까, 그리고 섹터가 뭔가 ISO 2002 뭐 이런 거, 뭐 ETF 미국산 코인 뭐 이런 얘기들 돌고, 그죠? ETF 얘기 나오고, 뭐 CBDC 스테이블 코인, 뭐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뭐 이런 디지털 금융이 뭔가 좀 은행이 지금 뭐 코인을 선택할 것 같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XRP가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개인 투자자들 못 타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횡보하니까 너도 나도 XRP 좋다고 뉴스 들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이때 사람들 대부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때 지금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요, 트럼프가 당선된 당시의 가격까지 돌아왔어요. 11월 11일. 그때 가격에 있습니다. 근데 리플은요, 그때 가격이 요때였어요. 11월 11일 날.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쭉 펌핑을 해서 요때 사람들이 산 거예요. 근데 리플의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리플은요, 가격 방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손실은 없을 겁니다. 큰 손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평단보다 조금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본절 정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죠. 아, 5,000원 갔을 때 팔걸. 그때까지만 해도 내 수익률이 막 진짜 뭐 60% 70%였는데 지금 막 마이너스 5% 10% 되니까 아, 지금은 못 팔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데요. 반대입니다. 뭐냐? 제가 이때 영상 올렸잖아요. 그죠? 4,950원대 리플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영상 올렸어요. 이거 제가 그 영상 올리고 나서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왜 꺼내냐? 이거 자랑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리플은 여기서부터 한 70%, 60%, 70% 빠졌죠. 거의 그 정도 빠졌어요. 70% 정도, 죄송합니다. 한 40% 정도 빠졌어요. 말 잘못했어요. 한 3, 40% 빠졌습니다. 근데 다른 알트 코인들은 만약에 제 말 듣고 여기서 리플 팔아가지고 다른 알트 샀으면요, 대부분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리플은 다른 코인에 비해 어찌됐든 방어를 잘해준 코인입니다. 요때 3,000원에 사셨다고 해도요, 지금 다른 알트코인 이때 샀던 사람들은 더 큰 손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가격 방어를 잘해준 겁니다. 지금 손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가 다른 알트 샀으면 마이너스가 엄청 컸을 텐데 리플을 샀기 때문에 가격 방어를 잘했구나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진 코인을 살지, 아니면 리플이 조금 더 이제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화제가 집중돼서 뭔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지, 그거는 그냥 지금 판단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리플이 뭐가 어째서 저째서 은행이 선택해서 어디가 투자해서 뭐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알트코인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섹터별로 순환 펌핑이 나옵니다. 그 순환 펌핑이 2023년 하반기부터 3월 달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레이어2 AI 아니면 솔라나 수이 세이 이런 플랫폼 코인 아니면 밈 코인 이런 것들이 핫했어요. 이런 섹터들이 주목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조금 지나서 RWA 온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주목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직전부터 시작해서 뭔가 RWA 브릭스 국가들이 CBDC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고 미국산 코인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금융 인프라 이런 것들, 이런 섹터가 또 주목을 받은 거예요. 미국 코인 메이드 인 USA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은 거고, 아니면 ETF 신청 막 나오고 하니까 ETF 승인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거, 오래됐고 유동성 풍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시총 높은 것들이 또 주목받았고, 이런 섹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되게 잘했고 많은 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장 역할하면서 올라갔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세 전쟁이 좀 마무리되고 뭔가 연준이 좀 금리 인하도 하고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2025년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어떤 섹터가 주목받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 같은 금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ETF도 승인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요번 펌핑에서 리플이 또
추가로 계속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플을 계속 들고 가시는 거고, 리플로 내가 가격 방어 잘 했으니까 난 욕심 좀 내서 다른 섹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니면 위험 회피해서 조금 이제 섹터별로 분산해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코인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달러를 대신하고 모든 은행들이 XRP를 쓰고 뭐 이런 얘기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었던 겁니다. 예, 하여튼 다들 기분 나쁘셨으면 좀 푸시고요. 저를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유튜브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좋은 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부정적인 거, 정신 차리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해야죠. 하여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